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한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로써 목포가 수산식품 수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초당대학교 경영학과 김판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최근 목포시가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을 위해 발기인 대회 및 창립 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설립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어디까지 온 상황입니까? 예, 지난달 20일이었죠. 그러니까 얼마 전이었는데요. 목포시청 상황실에서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 및 이사회가 김정식 목포시장님을 비롯해서 수산식품 관련 그 업계 또 그리고 협회 또 관련 그 업체들 또한 교수분들 15분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설립 취지문 채택 그리고 정관 안과 관련해서 또한 사업 계획 또 임원 선임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었는데요.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그 대양산단의 수산식품 단지 조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그런 그 기초가 마련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번 그 발기인대회에 참석했던 김정식 시장님이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을 통해서 명실공히 우리 목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도시, 수산식품 도시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고요. 사업비는 1,089억 원입니다. 네. 5층 건물로 지어지게 되고요. 재단 설립 허가라든지 또 이제 채용, 또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되고요. 그래서 2023년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1,089억, 상당히 대부분 이제 국비 관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500억 이상이면 애비타당성 조사를 선행을 해야 되는데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어떤 국비 사업인데요. 굉장히 좀 규모가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로써 지금까지 말로만 우리 목포가 수산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한 수산업 그리고 또 수산식품의 메카로서 자리 잡은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상당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목포는 수산도시면서 소비도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수산이 서브되지 않으면 서포팅이 되지 않으면 도시는 발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목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산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일단 수산업의 그 발달의 미흡으로 인해서 우리 목포의 발전이 조금 더뎠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수산식품 수출 단지 설립을 통해서 저는 목포의 수산업 그리고 또 수산식품의 성장 발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큰 기대를 가져도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해 예.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의 의미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의 설립의 의미 그리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많은 분들이 언론에 많이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시고 계시더라고요. 작년 목포 수협의 입항고가 전국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85%가 원물로 그대로 다른 지역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소중한 그 자산,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특화시킬 수 있는 수산물이 바로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자본이 외지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고, 특히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심도 있게 다루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가지게 됐고요. 또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느끼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많은 여러 번의 시장 선거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지역의 수산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말 현실적인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그 공약이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쉬움을 넘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인데요. 저도 사실은 우리 지역의 수산물의 85%가 원물 상태로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알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 정도 마음인데 실제적으로 어민분들이나 그러니까 당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시민분들, 목포 시민분들이나 서남권의 주민분들이 이 사실을 정말 알게 된다면 안타까움을 넘어서 좀 화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지역의 수산 산업의 어떤 활성화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왜 아직까지도 수산 산업에 대해서 또 수산 식품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느냐, 정말 누구의 책임이냐 하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요즘은 제6차 산업 시대라고 그럽니다. 또 6차 산업, 6차 산업 그렇죠. 뭐 미래의 먹거리라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고부가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캐치하지 못하고 좀 넘긴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체킹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우리 아나운서님 어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나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부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묵, 오뎅하면 부산이 대표적이죠. 뭐 다들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부산 어묵, 부산 오뎅 그러는데 저 놀라지 마십시오. 부산 어묵의 주 원료가 우리 서남권에서 80% 이상이 생산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 어묵이 만들어지는 원료품의 80% 이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셨을 겁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어묵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부산 어묵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생산된 수산물이 80%가 투입이 된다, 삽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그래서 네. 옛말에 무슨 뭐 제주는 곰이 넘고 뭐 돈은 왕사방이 가져간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앞으로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면 이와 같은 어묵 공장도 이제 설립이 되고요. 또한 전국 최초로 마른긴 거래소가 이제 개설이 됩니다. 또한 수산식품을 가공해서 그걸 상품화해서 해외로 수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민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그에 따라서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역 수산업이라든지 수산식품과 관련해서 경쟁력이 타시도에 비해 상당히 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인데요. 이와 같이 수산업과 수산식품에 대한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나아가서는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러한 지역 경제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설립으로 또 목포 수산업의 잠재력을 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더불어서 최근 전남 수산식품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 설립이 맞물리면 더욱더 시너지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예,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최근 우리 이 전라남도의 농수식품의 그 수출이 뭐 역대 최고라고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은 전라남도의 수산물이라든지 이와 같은 식품이 그 해외로 수출되는데 굉장히 상승되고 있다. 이것은 곧 목포의 수산식품 수출센터의 성장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라남도 발표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까지 농수산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3% 늘어서요.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고 그럽니다. 특히 수산물 중에서요. 김과 전복과 미역 등은 전년보다 8.5% 증가한 2억 1,5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하고요. 호가별로는 미국이 8,400만 달러로 2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 또 우리 지역의 수산물을 주로 수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김은 5,400만 달러로 17.3% 증가했고요. 전복은 250만 달러로 92.7%가 증가하는 등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라든지 수산식품, 가공식품이죠. 수출 호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록 전라남도 지사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라남도의 수산물과 수산식품이 이제 그 아마존에 처음으로 그 런칭이 됐고 또한 코스트코라든지 월마트에 입점이 돼서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우리 지역의 수산물이라든지 수산식품이 해외 수출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으로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우리 지역의 수산물에 대한 수출의 증가, 이 속도, 이 부분은 물론 이제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성공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또 우리 지역에서 나는 우리 지역 청정바다에서 나는 수산물에 대한 그런 우수성을 세계에서 인정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에 연장선상에서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의 설립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전라남도의 전체의 수산물과 또 수산식품의 수출 증가 또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의 설립과 맞물려서 우리 전남의 수산물에 대한 또 수출이라든지 또 가공 관련해서는 상당히 좀 미래가 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수산식품 수출센터가 또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목포시 이제 더 나아가서 전남 서남권의 수산물
가공과 수출과 관련해서 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예,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의 85%가 원물로 원물 상태로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거 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정확히 좀 짚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수산물에 대한 고부가치 창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었고 또 그만큼 부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했다라는 그러한 그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정말 우리 어민들이 정말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그 이익은 다른 지역에,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상품화해서 판매하는 외지인들이 그 부를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말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우리 지역의 어민들의 어떤 소득의 창출은 요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말이니까 그렇지 조금만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정말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뭐 누구의 잘못을 또 누구를 탓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 이제 이와 같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수산물과 관련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수산식품수출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최근 들어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업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뭐 섬진흥원도 마찬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처럼 우리 목포권, 서남권의 좀 운이 상승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 지역의 어떤 그 경제적인 그런 경쟁력은 분명히 타 시도에 비해서 좀 열악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지역이 좀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나아가 우리 도민들도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끝으로 목포수산식품수출센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한 몇 가지 있는데요. 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서남권의 지자체들이 힘을 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민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당장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수산식품 수출센터에 그 어떤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계기를 좀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제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데요. 그와 같은 지원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예산적인 부분인데 그건 이제 정치인들의 역할, 정치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앞으로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 우리 지역의 수산업과 수산식품의 성장 발전을 위해서 모처럼 찾아온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시한 이 두 가지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모처럼 수산업과 수산식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목포 수산식품 수출센터가 우리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그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좀 응원의 박수를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센터의 설립이 정말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목포 수산식품수출센터 설립이 순항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와 풍부한 수산 자원을 통해 목포가 수산식품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